안녕하세요, 시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성에서 나온 다소 독특한 배열의 키보드인 GK888B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상품명은 미니쿱이라고 하는데, 재밌는 건 이거도 충분히 작은데 이것보다 더 작은 배열로 나온 제품은 이름이 티커예요. 각설하고 좀 볼까요? 일단 저희 채널에 올라와 있는 키보드들 가운데 최초로 블루투스가 지원이 되는 모델입니다. 2500mAh 내장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이게 스펙상으로 100시간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이 풀충전을 한다면 하루 한 10시간씩 쓴다고 가정했을 때 약 10일 정도는 쓸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6열 배열을 갖고 있는데, 미니멀리즘을 강조한 만큼 텐케리스의 키보드들이 갖고 있는 여유 공간을 과감하게 싹 다 없앴어요. 오른쪽 시프트 키가 좀 짧은 감이 있긴 한데 이게 좀 불편할까 했어요. 근데 의식 안 하고 사용해도 괜찮더라고요.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키보드인 만큼 C타입의 케이블 단자를 갖고 있고요. 예전에 올렸었던 그 한성 키보드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케이블이 패브릭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래쪽에는 고무 패드가 이렇게 있고, 스탠드는 이중으로 설정이 가능해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많이 뻑뻑한 편이에요. 근데 이게 자주 바꾸는 옵션이 아니라 관계가 없을까 하다가도 이걸 들고 다닐 수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은 신경 쓰이긴 해요. 무게는 780g인데 이게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이나 학교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로 비교를 해보자면, 휴대폰 4개 정도를 들어보면은 비슷한 체감이 올 거예요. 요즘 나오는 휴대폰들이 한 170에서 200g 정도 하니까요. 크기는 A4 용지와 비교를 하면 대략 이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사실 모든 가방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A4 용지를 기준으로 가방이 들어가는 거를 정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방에 들고 다니기에도 무게나 크기나 적당한 것 같아요. 이제 키보드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키압이 생각보다 좀 높은 편에 속해요. 50g이니까. 그리고 한성 키보드들을 쓸 때 개인적으로 좀 편하다고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이 키캡이 상당히 낮아요. 체리 프로파일 키캡을 사용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키캡들보다 좀 낮습니다. 타건 같은 경우는 채널에 미리 올려놓은 영상이 있지만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자면, 체리 청축하 적축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키보드의 완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스테빌라이저의 소음을 얼마나 잘 잡았냐가 관건인데, 많은 키보드들이 이 스테빌라이저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죠. 콕스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떡 윤활이라고 해서 윤활제를 잔뜩 발라갖고 초기 소음에는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키보드는 19년 9월 이후로 생산되는 제품은 하이브리드 스테빌라이저라고 해서 초기 모델에 들어가 있던 체리식 스테빌라이저와는 다른 스테빌라이저를 갖고 있어요. 스테빌라이저의 소음을 좀 개선하는 거라고는 하는데, 리뷰에 나오는 이 키보드는 예전에 구입한 거라서 이 체리식 스테빌라이저를 갖고 있는 게 좀 아쉽긴 해요. 다른 영상에서 한성의 하이브리드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걸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좀 아쉬우니까 윤활이 좀 많이 날아간 스테빌라이저의 소음에 가까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별도의 인디케이터가 없는 모델들을 제가 리뷰할 때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불빛이 표시가 되어야 하는 키들이 LED가 가독성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사실 이 모델은 캡슐만 보이면 되는 배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명이 좀 밝게 있는 상태에서는 티가 안 날 만큼 좀 아쉽기 때문에 조명을 끈 상태로 보여드리자면 대략 이 정도의 표시만 가능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그 CHF4에 비하면 하염없이 초라한 모습이긴 한데,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해요. 키캡에 좀 재밌는 그림이 있죠. 마우스 포인터인데, 이 마우스 포인터는 풍선키를 누르고서 마우스 커서를 조작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많이 느린 편이긴 해요. 약간 임시 방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는 3개까지 연결이 가능한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쓸모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좀 해봤어요. 한 장소에서 오래 쓰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필요가 없는 기능이기도 한데, 사무실에서 휴대폰, 노트북, 데스크탑 3개를 동시에 운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모델이긴 합니다. 이쯤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결론이 나와야겠죠. 눈에 보이는 만큼 이 특이한 배열에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하시면서 약간 구매를 망설인다면, 그 정도로 불편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사람이 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말이죠. 업무의 특성상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축보다 무접점 키보드를 블루투스로 갖고 다닌다?
라는 게 아주 큰 메리트이긴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가격이 13만 원 정도입니다. 경쟁사나 혹은 자사의 제품들이 가격대가 대부분 다 이 정도인데 저는 화려한 불빛이나 뭐 그런 걸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막상 없으니까 아쉬운 것도 있어요. 인디케이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LED가 워낙에 부실한 것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뭐 직업상 혹은 환경상 혹은 뭐 한번 써보고 싶어서 라는 이유로 블루투스 키보드가 필요한데 그게 무접점 키보드가 쓰고 싶은 걸 이라고 한다면 추천을 합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면 다른 키보드 제품들도 고려를 해보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소비 하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